단전호 명상의 자세가 왜 필요한지, 그 자세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세는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련하신 지가 올해 한 25, 6년 되셨나요? 예, 지금 제가 올해로 만 25년째 예. 단전호 명상, 또 화두는 좀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예. 했습니다.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려서 화두라는 거를 미처 몰랐죠. 이제 세월이 예. 지나서, 이게 제가 16살 때부터 화두를 들었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단전호흡과 관련해서는 기록을 자세히 더 봐야 되겠지만, 그때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활 단전호흡 이렇게 해서 25년 전에 단전호흡 명상을 시작했는데, 제 1회에 이제 제가 어떤 경로로 통해서 또 이제 제가 단전호흡을 시작하게 되었고 명상을 하게 됐는지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그 질문이 뭐 지금 불교나 기독교 그리고 지금 국내외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단전호흡 명상 요가 할 때 우리가 체조 말고 기체조 말고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정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동황거, 하황거 기간에 이제 보통 TV를 보면은 스님들께서 이제 앉아 있는 정자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 자세가 지금 그냥 막연하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과연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는 자기의 정자하고 있는 자세가 과연 이대로 좋은가,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가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자세를 사람들이 제일 궁금할 만한 내용인데, 자세를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는 이런 거다라고 할 때, 당신은 이런 자세로 수련을 하시오라고 할 때 자세를 권해주는 적용해주는, 찾아서 적용해주는 자세는 몇 가지가 있어요? 현재까지 발견된 게? 지난번 시간에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깨달은 정자 자세는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자할 때, 우리가 그 정자라는 거는 전문용어로, 결가부자가 있고, 결가부자, 가부자, 그 다음에 평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결가부자를 해도 되는 분이 있고, 또 어떠한 분들은 결가부자를 하면은 무릎이 상한다거나 몸이 상하는 경우, 또 굳이 결가부자를 하지 않아도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데, 그러한 우리가 정자를 해서 앉아서 스님들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명상단체나 요가단체, 그리고 스님들께서 깨달음을 위해서 앉아있는 그 정자 자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자 자세가 1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보통 우리 단추가 단전호흡과 명상에는 자기만의 자세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그걸 깨닫기 전에 일반 단체들, 그동안 그 단전호흡 단체들이나 이런 개인들은 보통 정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호흡을 하잖아요. 예. 그 자세를 보통 어떤 식으로 해요? 그렇죠. 이제 우리 이제 이거를 양반다리라 하지 않습니까? 양반해서 이제 손을 이렇게 위로 향하게 하든지. 무릎 위에 손을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정자 자세를 하는데, 보통 정자 자세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든 단전호흡을 하든 결국은 어떤 호흡에 집중을 하든지, 명상을 하기 위해서 명상하는 분들은 몸을 건강하게 또 하기 위해서 또 자기 몸을 정화시키고, 또 어떤 분은 견성한다는 분도 계시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스포츠 하시는 분들은 또 명상이나 호흡을 통해서 집중력을 길러서 올림픽이나 각종 경기에 아주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고요히 좀 안정되게 해야
경기 도중에 마음이 막 흐트러지고 정신이 이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들과 그다음에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됐을 때는 평소 하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평소에 이제 명상 단전호흡을 배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 했을 때 우리가 정자 앉아 있을 때 그때 자기에게 맞는 정자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자 자세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은 아니라서 그 정자란 말은 쉽게 얘기해서 양반다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보통 호흡할 때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있죠. 그렇죠. 예, 예. 앉아서 호흡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뭐 결과부자, 반가부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요? 이 결과부자는 주로 이제 스님들께서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수련할 때 예. 결과부자는 뭐 양쪽 다리를 허벅지로 올려서 꼬아가지고 아주 그 전문적으로 뭔가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스님들뿐만 아니고 뭐 대다수의 명상이나 단전호 그리고 인도의 그 여러 가지 요가 수행 단체들이 굉장히 고난도의 이 몸이나 다리를 팔을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정자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제가 단추에서 말하는 12가지 정자 자세는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자기가 목적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쉽게 이룰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단전호흡과 명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에는 저번에도 제가 뭐 지난번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첫째는 모든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최고로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뭔가 머리가 복잡하고 정신이 좀 혼란스럽다. 그리고 안정이 안 된다. 뭔가로부터.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탁한 기운과 독한 어떤 그런 것들, 가스, 몸 안에 있는 가스, 그런 것들을 정화시키고 또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또 명상을 통해서 산이나 이렇게 어떤 고요한 곳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켜서 내 팔을 안정시켜서 고요하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어떤 건강 그리고 견성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겠죠. 예. 호흡을 시작하실 때는 당연히 뭐 그냥 기존 단체에서 하는 거나 뭐 스님들이나 하는 자세 이런 거 보고 따라 하셨겠네요. 예, 처음에 제가 25년 전에 단전호흡을 했을 때는 저도 역시 뭐 개인에 맞는 단전호흡 자세가 별도로 있다라고 뭐 의문을 하거나 생각할 그런 것도 아무도 없었죠. 텔레비전이나 그 대중 매체를 보고 책 같은 거. 책 같은 것을 보고 고서에 똑같은 뭐 따로 특별하게 이렇게 정자 자세를 해야 된다라고 말이 된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부자를 하는 사람, 결가부자를 하는 사람, 그리고 평자를 하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평자는 뭐 이렇게 책상 양반다리 하는 게 평자인가요? 그러니까 양반다리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무릎을 좀 더 낮추고 하는 게 평자인데 그래서 손은 어떻게 해요? 주로 무릎 위로 올려서 정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손바닥이 하늘 위로 오르게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단전호흡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자세는 내용이 있는데 당신이 이 자세를 잡아라고 어떤 정자 자세를 당신 거는 이거다 이렇게 잡아야 사람마다 자세가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었죠. 뭐 다 그냥 뭐 TV 매체나 주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그게 이제 TV에 뭐 동안과 하안과 하시는 스님들께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 자세, 정자 자세를 보고 따라하는 거죠. 예. 그런 자세를 한 20년 하셨나요? 2016년까지는 그런 자세가 몇 년간이에요? 그때 한 21년 정도까지는 이러이러한 자세가 사람마다
자기에게 적합하고 맞는 개인적으로 맞는 자기에게 맞는 정자 자세가 있다라는 걸 몰랐을 때니까 저도 그렇게 했고 또 제 친동생인 단추 사감도 똑같이 비슷하게 했죠. 그리고 또 저희 수제자인 또 저희도 똑같이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네.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에 대한 그런 방식은 없었으니까 생각도 못했으니까 생각 자체도 안 했고 못했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동안 긴 수련 과정에서 자세가 사람마다 자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았는데 그 자세를 그럼 사람마다 다른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원리? 제가 2016년에 그 개인마다 그 단전 호흡할 때, 명상할 때, 그리고 참선, 하두선, 기도나 묵상할 때 이런 자세로 하면은 훌륭하게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걸 2016년 1월 1일에 제가 깨우쳤는데요. 그 자세는 인체의 어떤 그 사람마다 만약에 이 체질이 A형이 있고 예를 들면 12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A라는 몸 안에 체형이 있어서 이분은 몸 안에 기가 어떤 회전할 때 A형으로 돌아가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B 체형 체질이 있어서 그리고 본성도 다릅니다. 인간은 본성도 다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주팔자와 같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인간에게는 본성이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체 내에 기가 회전하는 통로가 A형이 있고 예를 들면 B형이 있고 C, D, E, F, G 이런 형태로 사람마다 다른데 그 다른 점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 다른 거를 자기가 정자할 때도 자기에게 맞는 정자 자세를 갖추어줘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걸 무시하고 몰랐기 때문에 또 자세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자기께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생각도 안 했고 의문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회전의 그 모양이 다르다. 그렇죠. 몸 안에 기회전 모양이 다릅니다. 기가 서로 다른. 물론 이제 같은 분들이 있고 또 A형으로 도는 분들이 있고 기회전이 우리가 기회전은 경락경렬을 따라 돌거나 또 그 이외의 방향으로 돌게 되는데 그런 경락경렬 기경팔맥이 A로 그 체형과 체질 본성이 그렇게 돼 있고 B형, C형 이렇게 구분지어서 자기가 자세를 다르게 적용을 자기 걸 맞게끔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람들을 지도해 본 경험의 바탕에서 봐서 사람마다 기회전의 모양이 다른데 그게 한 12가지 유형이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 12가지 유형에 맞는 자세를 이제 한마디로 개발했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 기회전의 모양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외에 또 본성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본성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본성이라는 거는 영혼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어떤 정신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인체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뇌에 연관된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정신 그리고 인체의 어떤 영혼 그리고 그 인간의 전반적인 것들을 통합할 수 있고 어떤 연결된 어떤 기라는 것이 존재하고 또 기가 돌아가는 어떤 경락경렬 기경팔명이라는 것이 인체 내부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심화되면 에너지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부분이라서 설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하면은 대충 어떤 분들은 에고라는 분들 철학적으로 말하면 에고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정신, 마음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설명을 듣긴 했지만 이해하기는 좀 어렵네요. 그 기가 그러면 사람마다 기가 기가 흐르는 모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원장님 보실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느끼거나 예. 이제 그 이름이나 얼굴, 사진을 예. 보면서 그러한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고 또 그 외에 적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또 많은 오랜 수행과 수련을 해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인체의 본성과 본질에 대한 것 그리고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에 대한 깊이 있는 해안이나 심안이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그거를 찾아내기는 정말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 단추에는 2명이 그걸 찾아낼 수 있는 분이 있다. 2명이나 있다. 보통 한 몇 계제에 몇 계제를 통과하면 그 기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계제가 없어도 제가 입회한 젊은 10대의 어릴 적부터 뭐 금도나 단전업을 조금 배운 분들 중에 그 어린 학생들이 해안이 열린 분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어리지만 귀 안에 몸이 어떻게 흐른다라는 걸 간지를 하는 아이를 봤습니다. 학생을 봤고. 일계제도 못 가도 그렇죠. 자, 그 일계제는 간 사람이죠. 이미 몸이 경력이 소유천이 이미 뚫려 있는 사람,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소주천 단계에서도 기의 회전의 모양을 몸으로 느끼는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느낌만으로 당신이 이 자세를 잡아야 된다라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씀을 하면 이해가 되는가요? 네. 이해가 돼요. 예. 아니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부연 설명을 더 해드리자면 저도 지금 21년 이후에 2016년이 이제 21년째 정도 되는 해인데 2016년에 저랑 또 저희 수제자 한 명이 지금은 기회전이나 인체 내면의 어떤 회전 경로라든지 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름이나 사람의 얼굴 사진, 그 다음에 느낌, 사진이나 이름이 없어도 그 사람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런 자세를 저희들은 찾아내게 되는데요. 원장님 말 끊어 죄송한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이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이름이나 목소리나 또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짐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제 자세까지 알아내시잖아요. 예. 근데 이름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개명이 가능하고 요즘 쉽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그걸 아신다는 게 과연 그게 신뢰할 만한 일인가 하는. 그거는 이제 물론 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 못하는 분들이 혹시 이 거짓말 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나 제 친동생인 사감이나 그 다음에 제이는 20몇 년간 단전호흡을 그냥 막연하게 시장에 시장 보러 가듯이 이렇게 구경하듯이 한 게 아니라 정말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미친 사람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당연코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소주천이 되게 되면 저희 단추에서 말하는 소주천은 저번에 말씀드리는 이 동맥과 인맥이 뚫리면 기경팔맥이 다 뚫리게 되면 이제 백회열도 열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마가 열리고 해안이 손가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척추를 인맥을 흐르고 가슴 쪽 명치 쪽이 이걸 이제 선도에서는 중단전이라 하는데 그 중단전이 같이 열리게 되면 회안이 열리게 됩니다. 회안이 뚫린다고 해서 회안이 다 열리는 건 아닙니다. 회안이 열린다는 것은 회안이라는 건 지혜로운 눈 아니라는 건데 지혜로운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 심안이 열리게 되면 그분의
그 이름을 듣지 않아도 어떻게 좀 잘 이렇게 보일 때는 몸이나 사진을 보지 않아도 이분의 뭐 지난번 생이라든지 현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래를 보게 되는 건데요. 이거를 저희들이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거는 몇십 년간 단전호흡 명상 뭐 하도선 한다고 해서 이걸 터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터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떤 1% 이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자기에게 이분에게 맞는 단전호흡 명상, 참선, 하도선, 묵상 이런 것을 할 때 이분이 몸 안에 있는 A형의 기회전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본성이 이거다라고 해서 그분에게 맞는 자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지금 전 인류사에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 단전호흡은 그렇다 치더라도 명상은 왜 자세가 필요하죠? 결국은 명상도 나중에는 명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자기의 마음을 바라본다든지 그 다음에 뭐 명상에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책을 하는 것도 명상의 한 부류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명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인간이 코로서 숨을 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코로서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결국은 호흡과 결부되고 그리고 지금 많은 그리고 오랜 동안 산에서 수련 수행을 하시는 고성들 그런 분들도 깨달았다는 분들도 결국은 경전이나 주문법이나 하도선이나 참선을 하면서 결국은 호흡법을 배워야 되는구나 라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명상은 굳이 어떤 다른 것을 비유를 한다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하는 그런 어떤 그 과목 정도 그런 내용이고 단전호흡은 초등학교, 중고, 대학원 그리고 박사 과정까지를 다 밟을 수 있는 고등교육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심화 있는 방법이죠. 심화 교육 방법이죠. 이게.